9월 10일 저녁입니다. 꼬레올레이라 시작합니다. 저는 하울렛이고요. 어, 같이 이 팟캐스트를 이끌어 주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페드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팟캐스트를 한번 원래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야를 해볼까 하다가 축구 쪽을 해야겠는데 사실 축구 유튜브나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축구를 진짜 해야 되나 하다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제가 좋아하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하기는 엄청 벅찰 것 같고 사실 제가 추갈못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한 명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페드리님을 부탁을 드렸는데 페드리님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이 팟캐스트를 이끌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페드리님. 아유, 별 말씀이요. 사실 저도 네. 예전에 블로그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고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워낙 게을러갖고, 네, 그쵸. 사실 어떻게, 제가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제가 이제 찍어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유, 감사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패드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어떤 사람인지 그게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패드리라고 하고요. 현재 블로그랑 꼬레코리아, 그리고 스페인 축구 카페에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제 패드리, 개인적인 이야기, 네. 패드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블로그랑 꼬레코리아에서 네. 그렇고요. 네. 스페인 축구 카페에서는 이제 루이스 엔리케로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 루이스 에리케. 좋아하는 감독이죠.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대학생이고요. 그리고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라 힘이 무료한 상태입니다. 아니, 9월인데 방학이에요, 지금? 아, 여기는 학기가 그렇게 돼갔고요. 여기는 아, 8월에 학기 끝나고 네. 10월에 다시 개강합니다. 아, 그럼 제가 딱 심심할 찰나에 잘 섭외를 했네요. 그렇죠. 시험 기간이었으면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일단. 페드리님이랑은 몇 번 얘기를 해서, 페드리님은 아시겠지만, 30대 청년이고요. 원래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 팟캐스트 쪽에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맨땅에 헤딩을 하게 됐고, 어, 제가 원래 축구를 이제 30대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이제 아인토벤 뛰던 시절부터 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축구를 되게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해외 축구를 이제 팔로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상 이제 추가할못 상태입니다. 그래서 페드리님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음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혹시나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리거나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은 댓글로 정정을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페드리님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우리 많이 만났잖아요. 밥도 많이 마오고. 그렇죠. 예, 사실 페드리님이랑은 몇 번 제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독일에 살고 계시다고 하지만 이미 몇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이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자고 요청을 하게 됐고 지금은 1화라서 페드리님이랑 저랑 단둘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2화, 3화 이렇게 되면은 게스트를 한 번씩 초대를 해볼까 해요. 물론 이렇게 저희가 잘 되면 커피 쿠폰이라도 게스트분들한테 드리고 할 텐데 그거는 사실 지금 너무 먼 이야기고 저희 목표가 일단 정했는데 겨울 이적 시장까지입니다. 겨울 이적 음, 시장까지 한번 이 팟캐스트를 해보고 뭐 반응도 괜찮고 소수 정예더라도 이렇게 잘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힘나서 또 저희가 하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그래가지고 진짜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게 어떨까요? 구독자 숫자라든지. 명확한 목표요.
뭐 구독자 숫자가 이 바르셀로나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많을까요? 우리 이 팀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러게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고 한 10,000명은 떠났을 것 같네요. 이제 일단은 우리는, 어, 그런 정확한 목표는 저랑 이제 패드리님이랑 좀 더 진행해보면서 정하게 정해보기로 하고, 네. 일단은 겨울 이적 시장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패드리님은 바르셀로나 팬 꼬레가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유럽 온 지가 지금 한 12년 됐거든요. 아예 이민을 12년이요? 온, 네, 아예 이민을 온 케이스인데, 아, 꼬리가 아니 된 그러면 계기도, 네. 지금 그러면은 대학생인데 12년 됐으면은 거의 초등학생 때 오신 거네요? 그쵸. 딱 초등학생 때 왔어요. 어, 한국에서는 초들도 못했습니다, 사실. 아, 네, 그래서 유럽에 오래 계셨는데.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딱히 뭐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축구 얘기도 나오게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축구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 그때 당시 제일 잘하는 팀이 당연히 바르셀로나였거든요. 딱 2009년 이때니까 아, 전성기를 시작할 때 그때 한참 팬이었다. 잘 나갈 때죠. 네. 아, 뭐 그때는 네, 그냥 뭐 풀 경기는 안 보고 네. 하이라이트 가끔 보고 그러다가 음, 남아공 월드컵 때부터 네. 골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풀 경기로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음. 아니 그러면 그 저기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스페인 네, 그 카페도 활동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국대는 스페인 국가대표를 좋아하신 건가요? 뭐 그쵸. 거기 일단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많잖아요. 음, 감독도 지금은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그쵸, 그쵸.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면 사실 네. 이제 이 접근성 면으로는 오히려 분데스리가가 더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꼬레가 딱 내가 이 바르셀로나에 딱 꼽히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딱 꼽히는 계기는 일단 선수들이 다 잘하잖아요. 그냥 그 0809 시즌에 경기를 봤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잘하는 모습에 봐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빠져든 건가 보네요, 그러면. 근데 그때 막 축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큰 관심들은 없었어요. 그냥 뭐 애들 얘기하는 거 따라가는 수준만으로 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독일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축구 얘기를 하면서 축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네. 독일 친구들은 저기 미넨 팬이 많지 않아요? 바이에른 미넨 팬들이? 아, 그게 또 여기 미넨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또 음, 아니더라고요. 그 지역이 미넨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독일은 이제 음, 미넨이랑 반미넨 나눠져 있죠. 음, 그렇군요. 생각보다 어 저기 블로그나 이제 사이트에서 활동하실 때 되게 고퀄리티의 글을 써주시는데 저는 뭔가 바르셀로나에 빠진 계기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스며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딱히 음, 큰 계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저랑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바르셀로나에 빠지게 된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막 야간 음, 자율학습 하면서 그때 축구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특히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니까 EPL이 접근성이 컸어요, 되게.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제2외국어는 영어잖아요, 사실상. 제2의 국어가 지금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수능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영어가 좀 말랑말랑한 시절이라 애들이 이제
영미권인 프리미어리그가 접근하기가 더 편했어서 되게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이제 여기서 맨유뿐만이 아니고 뭐 첼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스날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디 하나 탁 집어서 축구를 보기보다 그냥 EPL 당시에 저 이제 MBC ESPN에서 이제 그걸 해줬으니까 경기를 그냥 다 두루두루 보던 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르셀로나 팬이 딱 된 게 0708 시즌에 맨유랑 4강 경기가 있었거든요. 장발 메시 씨. 네, 그 시절에. 그때 이제 홈에서는 제 기억으로 그때 0대0 무승부였나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에 올드 트래포드로 가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그 경기는 이제 결과적으로만 보면 콜스의 그 로또슛 중거리 슛을 맞고 떨어져요. 우리가 결승을 못 가지. 근데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메시 그 장발 메시가 이렇게 맨유 선수들이 막으려고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그걸 또 뚫어내고 막히면 또 뚫어내고 막히면 뚫어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되게 뭐 그때 갑자기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그 경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어상으로는 졸전이 아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좀 졸전이었거든요. 활동량으로 좀 압도당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뭔가 포기하지 않고 뛰던 메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되게 재밌구나라고 하면서 그 무렵쯤에 이제 바르셀로나에 빠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EPL은 MBC에서 했으면 라리가는 KBS 스포츠에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KBS 스포츠의 한준희 위원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그런 거를 보면서 바르셀로나 팬이 됐죠 저는. 저는 되게 이렇게 디테일 하시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뭔가 핀셋처럼 딱 꽂히게 되면서 팬이 됐거든요. 그래서 패들님이 팬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구나 이게 이 생각 들어가지고 좀 놀라웠습니다. 의외의 면이라고 해야 될까 패드리님이. 그러면 패드리님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블로그에 쓰고 다니는데, 좋아하는 선수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항상 메시, 이니에스타, 그리고 수아레즈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메시는 뭐 바르셀로나 팬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선수라고 저도 인정하고 생각하는데 이니에스타 물론 뭐 이니에스타도 팬덤이 많죠. 저 우리 바르셀로나 팬들 중에서 이니에스타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메시 좋아하는 이유랑 사실 비슷하죠. 음, 그냥 바르셀로나에서 항상 잘해왔으니까. 음, 국가대표에서도 잘해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메시는 이니에스타를 다 겸손하잖아요. 네. 그런, 그런, 그런 선수들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사실 일단 말수가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프로 의식이나 프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말 많고 이게 약간 캔들이 많은 선수들보다. 그쵸. 그런 아니 근데 선수한테 딱 끌리죠. 아니 근데 방금 언급했던 세 선수 중에 학력은, 수아레즈는 수아레즈는 엄청 스캔들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이 쳤던 선수 아니에요? 근데 경기장 내에서의 그 모습은 오히려 음, 프로의식이 좀 투철하다고 봅니다. 뭐, 가끔 기행을 하죠. 그건 저도 압니다만. 그 그래도 수아레즈가 와서, 그때 수아레즈 왔을 때 분위기 네,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그냥 저, 한참 저 무관하고, 잘리고, 타타는 잘리고, 뭐, 세스크도 원래 안 판다고 막 그렇게 공언하다. 내쫓아 버리시듯이 팔아버리고. 음, 근데 그 분위기를 바뀐 게 이제 바꿔진 게 루초랑 그 MSN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페드리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여름 일단 이적 시장이 네, 네, 일단 큰 그림부터 얘기를 하죠. 라포르타가 지난 시즌에 부임을 해서 이제 이적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을 들였어요. 라포르타에 의해서. 라포르타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라포르타가 부임한 상황이 어렵긴 어려웠어요. 이거 그쵸? 라포르타를 싫어할지라도 이건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라포르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다른 선수들 방출을 일단 실패했어요. 물론 이 선수들이 안 팔릴 선수들이긴 했어요. 코티뉴, 움티티 이런 네, 선수들 다 몸 상태 망가진 거 다른 네, 클럽들에서 아는데 누가 이런 선수들을 돈 주고 사가고 싶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항상 메시 계약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 언론에서 공수표를 계속 던졌죠. 라포르타가 이제 그쵸, 언론에다가 계속 메시를 영입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뭐 어디 대출을 땡겨오고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언론에서 신의 었을 때도 메시를 배제할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네. 라포르타가 메시는 잡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 그쵸. 뭐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메시를 잃어버렸죠. 허무하게. 그 그러면 팬이 생각하시기에는 음, 바르토메오가 이런 삽질을 했지만 어쨌든 클럽은 계속 잘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네, 워낙 그만큼의 이제 인컴이 수입이 컸죠. 그동안 네, 인컴이 있었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수익이 줄어들므로써 이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고 바르토메오가 이제 내려온 상황에서 라포르타가 취임을 한 지금 상황이었으면 과연 라포르타가 메시를 내보냈을까요? 아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럴 왜냐하면 일은 없다. 왜냐하면 지, 라포르타 당선 자체가 메시력이 크잖아요. 일단 뭐 라포르타가 정치적 수완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음, 명분은 어쨌든 메시를 붙잡겠다였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런 명분을 갖고 의장에 부임한 사람이 메시를 못 잡았으면 그건 스스로 자살골 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바르셀로나가 실패할 때마다 두고두고 이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메시를 왜 이렇게 이러냐. 그리고 메시를 잡겠다고 약속한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행보를, 그러니까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닫혔지만 그간에 이제 그리즈만까지 이제 임대로 보낸 행보를 보면 어쨌든 노력을 했으면 메시를 잡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어 그리즈만을 임대로 보낸 그 순간에 제 생각에 셀러리 캡은 메시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셀러리 캡은 다시 확보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리즈만을 필두로 해서 받았던 선수들의 급료도 컸었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거저거 보내서 이적료 수익도 꽤 냈고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서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저도 합리적으로 약간 이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정황상 의심이 되는 게 라포르타가 취임을 하면서 뭔가 또 다른 자기 업적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저도 들긴 했거든요. 저 왜냐면 이제 이런 네, 라포르타가 처음에 가스파르트 이후에 이제 처음 취임을 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음, 바르셀로나가 유럽 축구에서 헤게모니를 쥐었던 거를 완전히 놓게 됐는데 다시 잡으려면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음, 약간 라포르타가 의도적으로 메시를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라포르타는 내보내고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지금. 그리즈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리즈만 보낸 것도 온통 의문투성이에요. 그 얼마 음, 전에 라포르타가 인터뷰 했었거든요. 어제였을 거예요. 루크 네네. 대용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그리즈만 얘기도 나왔어요. 왜 네. 방출했냐고. 근데 그리즈만 방출 임대로 보낸 주된 이유가 이 페어플레이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그러면은 라포르타의 주장은 그리즈만을 보내도 지금 페어플레이 한도를 못 맞추고 있다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리즈만 보내고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의문이 아,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네네. 페어플레이 한도를 넘어서면 신규 선수 등록을 못 해요. 그쵸, 그쵸. 근데 그리즈만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지금 데파이 등록했죠. 그쵸. 에릭 등록했죠. 네네. 에메르송도 뭐 잠깐 있었지만 어쨌든 등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즈만 때문에 이제 페어플레이 한도를 벗어났다고 하면 이 선수들은 어떻게 등록했냐는 게 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온통 의문. 그래서 사실 이 메시는 모르겠는데 메시는 그렇다 쳐도 그리즈만 내보낸 거는 네. 순수히 정치적인 의도가 매우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즈만은 나폴타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만의 바르셀로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건 다 바르셀로나 의장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의장 자기들 커리어가 이제 바르셀로나 의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보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이후의 행보에서 이제 바르셀로나 의장이라는 타이틀은 매우 영향력이 커요. 뭐 좋은 쪽으로는 잘했으면 좋은 쪽으로, 못했으면 나쁜 쪽으로.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런 네,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도시의 주지사 요건 이런 것도 노릴 법한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라포르타라는 사람. 그쵸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 음, 중 하나죠. 음. 바르셀로나 의장. 아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메시 이후에 바르셀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의장으로서는 당연한 일인데 방식과 시기가 너무 잘못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 그리고 저는 또 메시가 있다고 바르셀로나가 미래를 버린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면 음, 야구는 그 미국 스포츠처럼 탱킹이 불가능한 스포츠잖아요. 이 유럽 축구는.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거고 잘하면 계속 잘하는 음,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랑은 다르게 승강이 있다 보니까 그쵸 뭐 챔스 진출도 뭐 순위에 달린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적을 따라 뭐 상금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음, 못한다고 해서 뭐 좋은 유망주를 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참 답답하죠. 메시가 그럼 없다고 미래가 세워지는 것도 아닌데. 음, 그러면 페드리님은 이번에 이제 방출된 선수들 있잖아요. 뭐 네. 메시부터 시작해서 그리즈만 메시를 시작으로 열었고 그리즈만으로 닫았는데 그 중에 얘는 붙잡을 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선수 있나요 혹시? 내보냈지만 아, 메시는 당연히 이제 들어와야 음, 되는 선수니까는 걔는 메시는 논외로 칠게요. 그 선수는 네. 당연히 있다. 그리즈만이죠. 왜냐하면 그리지만 메시라는 전술의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네네 그 역할을 데파이, 멤피스, 네 이제 멤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네 넣어달라고 했다니까. 멤피스랑 나눠 가져줄 그리즈만까지 보내면 안 됐던 거죠. 음, 왜냐면 전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어느 감독이 메시랑 그리즈만이라는 전술의 중심 두 명을 연속으로 보내고 싶었겠어요. 참 답답한 시작이죠. 지금 제가 험한 말을 쓰고 있진 않은데
좀 편해지면 네. 험한 말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 나간 선수 중에서 에메르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에메르송도 내보냈어도 괜찮다? 어, 아직 데스트랑 링게드랑 불확실하잖아요. 잘할지 못할지. 그쵸. 그래서 넘겨도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에메르송이 데스트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출장 시간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쿠만이 여름 프리시즌 경기와 앞에 시즌 초반 경기를 하면서 이미 데스트로 손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표본이 적어서 이렇게 표본이 적었어 갖고 네. 경기만 보는 팬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음, 에메르송이 어느 정도 될지. 근데 또 뭔가 트레이닝 근데 현장에서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거겠죠, 그러면. 뭐 현장에서 뭐 그럴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음.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저는 메시를 내보낸 상황이었지만 그리즈만도 저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음, 추갈못의 시점이지만 제가 1라운드 그 소시에다드전을 했을 때는 아 그래 그리즈만이 데파이와 함께 양 측면에서 이제 뛰면서 뭔가를 보여주겠구나 이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2라운드 3라운드에 그리즈만이 사실 잘 못했잖아요. 뭔가 이게 패스가 맞아요. 들어가면은 못했어요. 볼 볼이 볼을 뺏기고 혹은 다시 이제 백패스가 들어가고 약간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그리즈만 영입이 됐을 때 메시 때문에 그리즈만이 빛을 볼 수가 없을 거다. 그리즈만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잖아요. 그리즈만이 활동을 하려면 투톱 내지는 앞에 원톱으로 이제 몸을 비워줄 수 있는 9번 선수가 있어야 이제 그리즈만이 더욱더 빛이 난다는 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프랑스에서도 이제 보여줬던 거고 그래서 저는 메시 때문에 그리즈만이 빛을 못 볼 것이다라는 이 의견을 사실 많이 동의를 했던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즈만 때문이 아니고 원래 터줏대감이 메시였는데 지가 메시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어, 네. 저는 그리즈만이 결국에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삽질하는 거를 보면서 아 얘는 메시가 없어도 우리 팀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 추갈못의 어, 관점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단 그리즈만이 뛰었던 상황이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 전부터? 네, 전부터? 첫 번째 시즌 이제 수아레즈 있었던 데잖아요. 그 기량 다 떨어졌을 때. 네. 그 그때는 뭐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쿠만이 오고 수아레즈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즈만이 본인 자리 이제 본인이 좀 더 편안해야 할 위치 왼쪽이 아니라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간 위치에서 뛰나 했더니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시 그리즈만이 왼쪽으로 가서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덴벨레가 터지면서 누워가지고 그리즈만이 또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바르셀로나가 보여주는 모든 점들을 메꾼느라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지만 그 자기 장점 보여줄 새 없이. 근데 그러면서 첫 번째 시즌 되게 안 맞는 게 맞았어요. 팀 상황이. 두 번째 시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시즌에는 이 선수가 좀 잘한다, 이 선수가 확실히 똑똑하다는 선수라는 걸 느끼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팀에 기여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오면 좋겠는데. 그리지만이 그래도
팀에서 메시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던 선수였잖아요. 공격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번 시즌은 특히 더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원래 스스로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네. 주위 동료들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메시 옆에 붙여두면 오히려 메시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진 모습들, 그 모습들을 잘 메꿔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갈 일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데파이가 왔으니까, 멤피스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메시가 나가버렸고, 네. 2, 3라운드, 그리고 말씀하신 3라운드, 특히 헤타페전 3라운드에서는 본인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 부담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메시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그것도 있는데 자기 때문에 뭐 메시가 나갔다고 뭐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부터 그쵸, 그쵸. 해갖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못했어요. 제가 저 그리즈만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런 제가 봐도 이번 시즌 1, 3라운드에서는 되게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1, 2, 3라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첫 시즌 3라운드밖에 안 했지만 후반호가 그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들이나 그다음 좀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일단 메시 있고 없고 바르셀로나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예상했던 수준이죠. 메시는 역대 최고니까 그렇죠. 전 선수가 없으면 팀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부스케츠인데요. 이제 예전에 메시가 있으면 상대팀이 메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무모하게 압박하거나 압박 포즈를 짜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네, 1라운드부터 해서 3라운드까지 네, 부스케츠를 네, 그 부스케츠를 예전에 메시 마크 하듯이 밀착 네. 마크를 해버리니까 일단 음, 부스케츠한테 패스를 건넬 수가 없다. 패스를 건넬 상황이 자주 안 나왔죠. 음, 그럼 이제 부스케츠한테 패스가 막혔으면 다른 쪽으로 활로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바르셀로나 풀백들이 그 정도로 공을 잘 다루곤 하진 않아요. 알바는 원래 이쪽으로 장점이 있던 선수가 아니고 뭐 데스트는 아직 불명확하죠. 데스트도 근데 데스트도 그렇게 막 빌드업에 관여하거나 그런 선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페드리님이 말하는 이 부스케츠가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되게 공감했던 경기가 빌바오 경기였어요. 빌바오 경기 때 맞아요. 그 이게 경기가 유독 심했어요. 빌바오가 유독 빡세게 부스케츠 쪽으로 이게 가니까 일단은 가자나 네투가 발밑도 안 좋은데 줄 맞아요.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네투를 향한 맨투맨 마크는 공격수 한 명이면 되거든, 사실. 그래서 네투가 음, 공을 잡았을 때 공격수 하나만 네투의 볼을 뺏으려고 뛰어가면 앞에 있는 부스케츠는 막혀 있고 양 센터백은 찢어져 있지만 센터백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공을 그냥 버리는 상황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빌바오전에서. 맞아요. 이게 이게 의외의 면인데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높았어요. 음 근데도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왜 맞아요, 맞아요. 그랬냐면 이 바르셀로나 진영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이 계속 돌아갔거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쵸. 공을 뺏기다 보니까 또 언제 공 뺏기냐? 꼭 또 언제 공 뺏겨서 또 위험한 찬스 내주냐? 계속 그런 불안감 속에서 경기를 보다 보니까 도저히 바르셀로나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우위에 음, 있지도 않았었고
그러면 페드님이 이제 어, 이번에는 단점, 그러니까 쿠만호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가 나간 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보였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참 암울한데 그 대파이든 제가 예전부터 대파이든 영입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와서 진짜 잘하니까 그럼 일단 보기 좋아요. 음, 그쵸. 대파이가 전 그 멤, 근데 대파이도 지금 중앙이랑 왼쪽을 막 오가고 있잖아요. 뭐 9번으로 설 때도 있다가 아니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대각선으로 음, 침투하는 때도 있고. 근데 확실히 이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건 왼쪽에 배치해야 더 위협적이라는 생각을 드는데 근데 지금 바르셀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바르셀로나 상황이 그러지 못했어요. 9번 자리에 설 선수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 브레이스웨이트는 음, 그렇게 그 9번 역할을 수행해줄 선수가 못 되고 데타이가 왼쪽 그쵸. 측면으로 빠질 수 있을 정도. 네. 아 쿠만이 그 루크 대용을 영입한 것도 뭐 이런 맥락이라고 봐요. 물론 루크 대용을 영입하면서 그리즈만을 보내야 한다. 이렇다면 네. 당연히 반대를 했었겠지만 이 루크 음, 대용이라는 선수 하나만을 봤을 때는 그냥 루크 대용을 루크 대용으로 보고 그리즈만은 그리즈만으로 보면 루크 대용 영입할 때 반대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쿠만이 써본 선수잖아요. 뭐,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 네. 당연히 데파이랑도 뛰어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쿠만이 자기가 주문하는 것들을 더 쉽고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복권 한번 긁어본다는 셈으로 영입한다는 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세비야에서의 활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국가대표도 다시 지금 소식 못 되고 있고. 그러면 저희 이제 그리즈만이 나간 입장에서 저희 오른쪽 측면은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앞으로. 일단 앞으로 바르셀로나는 왼쪽으로 쏠릴 거예요. 이 대파이 쪽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음, 오른쪽에 선수가 없잖아요. 믿을 만한. 지금 그리즈만이 나간 상황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콜라보는 등록이 안 됐고. 예? 덴벨레가 돌아오면 덴벨레가 다시 기회를 받겠죠. 근데 저는 이 선수 덴벨레나 쿠티뉴를 믿는 것 자체가 이 믿는 것 자체도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믿으면 안 돼. 아, 덴벨레를 믿는 게 잘못이다. 이제는 그렇게 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덴벨레한테 기회가 어쩔 수 없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가 없잖아. 쇼케이스가 잘 돼서 비싼 값에 팔렸으면 좋겠네요. 아직 재계약도 안 했잖아요. 쇼케이스 재, 해봤자 재계약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재계약은 하겠죠, 어느 정도. 네.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왼쪽으로 몰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 데파이라던가, 패들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한 경기만이라도 부진하면 그 경기 전체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 그렇다고 벤치에서 이런 상황을 바꿔줄 선수가 있냐? 그러면 또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위험한 스쿼드라고 봐요, 지금. 어,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패드리님 혹시 1화 녹음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그쵸? 벌써 지금 녹음을 벌써 1시간 녹음한 넘게 지가, 했어. 맞아요. 녹음 한 1시간이 시간 넘게 넘었어요. 했어요. 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 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 녹음은 한 2주 뒤로 해서 음, 잡아 보시죠. 곧 있으면 또 뭐 4라운드도 할 테고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